예, 이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what, why 이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자, why를 하다 보면은 다시 what이 나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는 것을 그 아이디어를 얻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품 현황 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조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시장은 그 제품이 포함돼서 여러 제품들이 큰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보는 거죠. 시장의 규모, 물량적인 규모를 보거나 소비자들의 인식들을 보는 것,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것들, 또 좋아하는 요인들이 뭔가를 보는 것들이 시장 규모, 소비 트렌드, 그 다음에 소비 행태 분석까지 포함하는 부분이었다면은 그 안에 일부가 되겠죠? 제품 현황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브랜딩 티를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 자, 브랜딩 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섞는 티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은 커피 음료 말고 넌 커피들 쪽에서 브랜딩이 있고요. 커피는 원두끼리의 브랜딩이 있겠지만, 그래서 과일류들을 브랜딩한 여러 음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프루츠와 유자와 페퍼민트가 결합돼서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됩니다. 자몽과 꿀과 홍차가 결합되는 것들, 이게 브랜딩 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지를 파악하는데 시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들이 어디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들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보니까 새콤달콤한 맛의 시트러스류를 주로 사용하더라. 또 한편으로는 차가운 쪽의 브랜딩 티는 그랬지만 따뜻한 브랜딩 티는 달콤한 맛의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 같은 걸로 또 만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요. 또 역시 이제는 브랜딩 티 중에 이렇게 액상차 브랜딩이 아니라 침출차의 브랜딩 티의 트렌드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보면은 파인애플이 들어가고 레몬이 들어가고 등등의 사과가 들어간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렇게 제품 현황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또 인터넷 통해 검색되고 있는 제품들의 배합비, 원재료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침출차의 해외 브랜드는 어떤가? 특별히 패션 프루츠에 관심이 있어요. 패션 프루츠가 원료로서 참 이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먹기 편한 침출차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예, 먹기 편하고 이렇게 저장성이 높은 이런 개념의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것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즉석밥, 우리 간편식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냉동밥을 트렌드는 어떤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한번 쭉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이 뭔가도 한번 파악해 보면 이것은 하우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와 같은 제품 현황 조사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현황 조사는 다른 사람 걸 조사해서 그거를 카피하겠다, 따라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제품들의 현황을 보면서 일부는 따라할 수도 있죠. 일부는 그게 트렌드로 보여진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먹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 아이디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발 더 앞서서 더 나가서
여기까지 더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품 현황 조사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고 복사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차별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갖고 뭘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 갖고 만들 수 있는 여러 유형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그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100%짜리도 있지만 올리고당이 들어가고 식이섬유가 들어간 제품들, 또 어떤 향이 들어가는 제품들,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배는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공급원이다 라면은 그 식이섬유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죠. 예. 자, 비슷하게 이제 배, 식이섬유 키워드들이 자꾸 변합니다. 그러면 식이섬유 다이어트 아닌가? 그럼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은 뭐가 있는가? 또 한번 조사해 보면서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조사 대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종합적인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도 그렇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거니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식이섬유 갖고 아예 음료를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예, 이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그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식이섬유가 다른 무엇과 결합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식이섬유와 이색과일이 들어가는 건 별로 없더라라고 조사 결과 결론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그러면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품을 통해서, 제품 현황 조사를 통해서 왓을 더 드러내게 하는, 왓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3W2H 할 때 후가 맨 앞에 언급이 됐는데 제 이 강의 자료에서는 후가 중간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양식이 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업계획서라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정부 쪽에서 평가해 주는 경우들은 대개 후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표지에 누군지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진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라면은 우리 내부의 사업계획서 한다면 후를 그렇게 맨 앞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간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왓이 정해지고 왜 하는지가 정해졌는데 그걸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후라는 항목을 쓴다면은 저는 중간에 오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회사냐라는, 즉 자사분석, 아까 3C분석의 두 번째 C였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 두 번째가 컴퍼니, 우리죠. 그걸 우리 회사의 업적, 사업 실적, 특허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판매, 유통망은 얼마나 있는지, 또 기존 제품의 상품성, 이런 것들, 마케팅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자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물적 자원, 자금 자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세 가지가 또 받쳐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이 있는지, 생산 능력은 있는지, 품질 수준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후입니다. 우리 조직도를 여기다 넣어보기도 하고요. 외부에 자문을 해주는 그룹이 있는지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후라고 합니다. 자, 이 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사업 계획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특정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구개발이라면 연구개발에 대한 사전 선행 실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업 관련된 사업 계획서다. 영업 프로세스 생각해보면 영업 경력이 있어야 돼요. 영업 그 기법에 대한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우에 뭐가 나오죠? 우리는 그 경험을, 없는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우리가 영입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잘하는 회사랑 컨소시엄을 하겠다라는 하우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개발 쪽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해온 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는 내가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 딸랑 갖고 들어와서 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선뜻 지원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대하느냐면요, 이미 관련된 사업을 해온 사람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라도 해본 사람이 훨씬 시행착오를 더 겪어서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옛날에 사업계획서를 썼던 샘플인데요.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었냐면요, 후코이단이라는 항암물질을 개발한 연구인데요.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논문 데이터였으면 제가 여기다 출처를 썼을 텐데, 여기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선행 기술 개발, 앞서서 했다라는 얘기죠. 앞서서 한 기술 개발의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은 앞서 걱정하는 많은 평가자들의 어떤 걱정을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미 1년 전부터 했구나. 또 심지어는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런 특허들을 보여줘요. 관련된 특허들. 그 정도의 인적인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후입니다. 예. 자, 이제 하우머치로 가보겠습니다. 하우머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 매출 기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우머치 중에서 또 다른 하우머치가 있는데요. 시장 규모에서도 얼마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은 우리 앞에 부분에 Y 부분에 있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Y, how much의 요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how much. 자, 우리의 경쟁사를 판단해야 돼요. 경쟁사는 어떤 수준까지 가 있는지, 그들의 매출액은 얼마인지. 이게 우리 앞서 공부했던 3C분석. 1번 커스터머, 2번 컴퍼니, 그죠? 고객, 자사, 세 번째가 뭐죠? 경쟁사, 컴페티터. 이 세 번째의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경쟁자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함부로 했다가는 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고 뭐 했는데 우리보다 더 센 시장의 경쟁자가 있다면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업망이라든가 먼저 한 사람들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더욱 우리는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들이 쓰고 있는 방법, 하우에 해당되는 그 내용보다 더 뛰어난 하우, 방법, 추진 전략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우머치 부분에서 경쟁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C 분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의 경쟁 기업이 어떻고 그들의 매출 규모가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사의 매출액을 어떻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A라는 품목을 갖고 만드는 경쟁사가 이와 같이 5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정보 중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인 경우는 기업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판매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가면서 검색을 해보면 어느 회사 이름만 치면은 바로 기업 정보가 상세 정보냐 아니냐. 그래서 그 회사의 전년도 총 매출액이 얼마고, 그리고 인원 규모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영지표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품목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품목과 관련된 품목의 비중은 얼마다라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추정치일지라도 우리와 경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의 매출 규모는 얼마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보는 것이죠. 추정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회사가 1등이고 우리가 이제 후발 주제니까 한 7등이나 할까 8등이나 할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매출 점유율이 다 그런 개념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전화해서 그 정보를 기꺼이 오픈해 준다면은 뭐 그 정보를 써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와 같이 공개된 기업 정보를 통해서 이런 하우머치 부분을 추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직접 추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서 세부나 가공식품 세부나 시장조사 자료라든가 다른 여러 마케팅 리포트 중에 혹시 공개된 자료 중에 연구 리서치 자료 중에 공개된 자료 중에 매출액 정보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이런 자료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우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 현황 조사를 통해서 앞서 하우 현황을 하우 즉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개념도 있지만 아직은 기술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능력에 대한 분석, 자사 분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컨드 C입니다. 그 자사 분석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영어로 strong, 영어의 형용사 strong, 명사인 strength, 그래서 S라고 표현합니다. 약점은 영어의 weakness, 그래서 W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강점,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 근데 영업망이 떨어진다. 네,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분석이 있다면은 이쪽 환경 분석은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C가 되겠죠. 여기는 첫 번째 C와 세 번째 C에서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30분석의 첫 번째가 커스터머죠. 시장이죠. 서드 C가 경쟁자죠. 이것도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경쟁자도 있고 소비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는 두 번째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C와 첫 번째 C와 세 번째 C를 그 정보를 갖고 이와 같은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학 분석에 SW, 그 다음에 OT가 있어요. O는 영어로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랑 상관없어요. 우리 주변 환경입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얼마 전에 샐러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장을 졌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기회가 된 거예요. 이 논리죠. 그죠? 예, 간편식. 예,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저출산,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그래, 노인식 기회 요인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회 요인이 된 겁니다. 또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농산물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됐다. 세계에 다른 경쟁자가 없는 케이스. 이런 경우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T가 있어요. T는 threatening. 예, 뭐죠? 위협 요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거,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나빠진 상황들인 거죠. 예.
우리가 중국 수출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랑 외교 관계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느 나라는 군사적인 어떤 위협이 증가하면서 그 우리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고는 싶어도 못하게 막혀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스레트닝이라는 개념, 위험 요인입니다. 이걸 스왑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S 5가지, W 3가지, O 5가지, T 4가지를 분석합니다. 이걸 스왑 분석이라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스왑 분석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How죠. How. 무슨 얘기죠?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전략이죠? 첫 번째, SO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SO 전략은 이런 겁니다. 주어진 기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간편식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생겼는데 간편식에 시장 투자를 미리 했고 그게 강점이죠. 공장을 우리가 양산할 수 있는 큰 공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주어진 기회에 우리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SO 전략이고요. WO 전략은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입니다. 예. 우리 약점이 있는데 그게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약점이 커버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SD 전략은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회피하겠느냐. WT는 약점을 보완하여 극복하면서 위험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회피하나. 제일 어려운 전략이겠죠. 약점도 보완하면서 위험 요인도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런 4가지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스왑 분석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청주시 특산자원 융복화 사업에서의 장점, 약점, 강점, 양점. 자, 청주는 도농복합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관문도시입니다. 교육도시고 젊은 이게 강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약점은 뭐죠? 예, 생산력이 많은 대표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제품 경쟁력의 결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제품에 있어서 아직은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기술이 부족합니다. 브랜드도 약합니다. 기회 요인이 있어요. 쌀빵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쌀딸기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저트 푸드로서는. 로컬 푸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기업 제품 말고 이렇게 지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대용식이 늘어나는 기회죠. 예, 위험 요인은 우리한테는 어려운 폐쇄적인 식품 유통 구조가 있고요. 수입 원료가 워낙 싸게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위협입니다. 그래서 SO 전략, SD 전략, WO, WT 전략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자, 우리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관광 콘텐츠를 이용해서 폐쇄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 않았어요. 폐쇄적인 유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서 개방형 유통 구조, 로컬 푸드로 규제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ST 전략입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저트 푸딩 사업을 스왑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자, 앞서 쭉 분석을 한 걸 갖고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는 앞서 말씀 4개의 전략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자, 앞에 거보다 자, 그림의 형식은 더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 거죠. 우리가 스왑 분석의 목표는 스왑 분석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4개의 사업 전략을 이와 같이 수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how입니다. 이제 사업 전략이 나오면은 기술 개발 전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큰 거고요. 그죠? 사업에는 제품 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는 사업 전략이 되겠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건 물건이지 않습니까?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 개발 전략이죠. 그래서 기술 개발은 또 역시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이 필요해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계니까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새로 접목을 시키겠다.
A란 기술과 B란 기술을 융합해서 융합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뭘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역시 제가 제품 개발했던 것이고요. 동결건조 과일치 우리나라 최초의 원조 제품이었죠. 예. 이 원조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제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사업 계획서입니다. 기존의 제품 열풍 건조, 유탕 처리한 이런 과일 스낵류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한계들이 있어요. 한쪽은 쭈글쭈글하고 색깔도 안 좋고 예, 질기고 어린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해요. 한쪽은 그 좋은 과일을 왜 기름에 튀겼을까? 예, 과일의 칼로리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데 기름에 튀긴 이 과일은 과일 과자는 얼마나 살이 찔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제품인 거에 비하면은 동결건조는 쭈글쭈글하지도 않고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또 어떤 장점이 있죠? 예, 칼로리, 우리가 기름에 튀겨서 생기는 칼로리가 없죠.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What is different? 차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됩니다. 제가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 봤는데요. 그 사업화 쪽으로 다 성공적으로 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완주에서 만들고 있는 진짜 두유란 제품이에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제품 아닙니다. 지역의 로컬 푸드예요. 이 제품의 컨셉 자체가 전국 유통 제품으로 고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은 한 달밖에 안 돼요. 왜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되느냐? 첨가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무첨가물 두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짜 두유예요. 진하게 짜낸 두유란 뜻입니다. 여기 표시를 보면은 표시가 여기 잘 안 나와 있네요. 99.7%의 두유액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0.3%의 소금, 천일염을 사용했습니다. 천일염은 첨가물로 보지 않습니다. 소금은. 물과 소금은 첨가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100% 무첨가물 두유입니다. 이 두유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두유 공정들이 어떻고 여러 시중 제품들을 10개, 20개를 수집해다가 맛을 보고 품질 특성을 검토해보고 그걸 만드는 공정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특허도 조사해보고요. 그래서 얻어진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럼 우리는 이 두유를 첨가물이 없는 100% 무첨가 두유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첨가물 중에 유화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맛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과일로 대체하고 유화제는 초미세 공정이라는 공정 방법을 통해서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해서 층불기를 최소화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 적고요. 그게 앞서 컨셉 개발 양식이고 이걸 갖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로 20페이지, 30페이지의 계획서를 수립해 봅니다. 그 안에는 앞서 얘기했던 건 무엇을 할 거냐, 왜 할 거냐, 그리고 시장 조사한 것들, 제품 현황 조사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두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 현황 조사한 것들, 특허 조사한 것들, 논문 읽은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짠하고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앞서 말씀드린 초미세 분쇄 공정, 무첨가물, 과일, 함유 두유 이런 것들, 저온 살균 이런 부분들을 하우란 요소로 넣어서 기술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제가 꿈꿨던 우리 연구진에서 꿈꿨던 처음의 계획이 99.99%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어떤 꿈이냐면요. 말로 하는 꿈이 아니라 글로 적은 꿈입니다. 그 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업계획서인 거죠. 여러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막연하게 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이력서, 미래의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꿈을 적어보면은 그 꿈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how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목표가 정해졌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라고 나왔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라는 걸 보여주는, what is different? 그, what is different의 핵심은 만드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공법이 달라야 돼요. 단순히 원료가 다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장이 달라서 이쁘게 디자인한다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 달라야 되지만 핵심은 기술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how. 기술이 달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업계획서에 또는 이런 발표 자료에 한번 멋있게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글로. 이와 같이 앞서 우리 예를 들었던 사례가 있었죠. 100% 글루텐 프리 빵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지를 아까 원료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먹어도 속이 편한 글루텐 프리 빵. 천연 감미료가 들어간 저칼로리 빵. 곤약 가루가 들어가서 우리가 식이섬유의 기능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빵. 그리고 단백질을 요즘 관심이 많은데 이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빵. 이런 개념으로 마케팅을 차별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죠. 우리 침출차. 자, 우리 패션 프루츠를 여기다 넣겠다고 했어요. 그럼 패션 프루츠를 가루로 넣을 거냐,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기존의 침출차와 다른 컨셉을 써봅니다. 그래서 냉수에도 우려질 수 있는 그런 침출차. 탄산수에 넣으면은 바로 우리 카페에서 주는 그런 패션 프루츠 액상차와 같은 식으로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침출차를 해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자, 마케팅 전략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4P 전략이라는 건데요. 프로덕트, 무슨 제품이냐. 우리가 what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는 프라이스, 얼마의 가격에 팔겠다고, 어디다 팔겠다,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판촉을 하겠다라는 마케팅 전략을 여기다 세워봅니다. 이 4P 전략의 양식들을 제가 몇 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식이섬유의 과체음료,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편의점과 온라인용이다, 플레이스, 프로모션, 친환경의 컨셉을 갖고 프로모션 하겠다. 이렇게 4P 전략,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자, 형식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4P입니다. 아까 침출차죠, 패션 프루츠, 가격, 유통, 프로모션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견과류, 두유푸 등의 4P 전략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하겠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정해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마케팅 전략까지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라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겠느냐를 how의 관점으로 적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앞서 가공사업화 프로세스의 ABCD의 흐름으로, 즉 이 흐름으로 ABCD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How much. 자, 앞서 기대 효과도 how much로 잡아야 되지만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얼마인가 잡아야 되는 거죠. 소요 자금, 항목별로 잡고요. 조달 계획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돈으로 아니면 은행 차입으로 정부 지원으로. 그럴 때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서 쓰겠는가. 전체 프로젝트의 사업비로 개발 사업비라면은 5천만 원짜리다, 1억짜리라 해놓고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 뭐 여러 가지 시험 분석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도 비행기 값을 얼마가 쓰고 숙박비가 얼마 쓰고 다니면서 쓸 푼돈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금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결과에 대한 how much입니다. 뭐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매출을 기대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근거를 갖고 있어야겠어요. 오른쪽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프를 하나 떨렁 넣어주면은 이게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제품을 갖고 연간 매출액이 이렇게 저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직선이라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 왼쪽에 근거를 대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을 갖고 부가가치가 얼마고, 하나당 포장 단위가 얼마고, 하나당 소비자가가 얼마고, 우리가 생산을 하면 생산 캐파가 얼마고, 초기에 1차 년도의 한량, 2차 년도의 한량, 3차 년도 해서 곱하니까 얼마씩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런 근거를 갖고 단계적 상승 그래프의 기대 효과를 갖고 표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기대 효과에는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지만 뭐 녹색 성장 기반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계획서에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막연하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 how much가 있어야 됩니다. 1년 후, 2년 후에 사업화 제품의 매출, 내수, 수출, 고용 창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3W2H의 개념으로 다뤄봤고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써봐야 되겠는데 PPT 형식으로 쓰든 아래 형식으로 쓰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아래 한글을 써놓고 PPT 형식으로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령을 가르쳐 드렸지만 그 요령에 따라서 쓰는 데 있어서 첫 단추는 뭐냐면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루텐프리 식빵의 스토리보드를 내가 내세고자 하는 키워드를 몇 개를 적어 봐봐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제명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커버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집니다. 그래 놓고 시작을 뭘로 할 거냐? 빵으로 시작할 거다. 그럼 그루텐프리 빵의 개념.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빵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고 빵 소비의 기피 요인이 뭐고 왜 그루텐프리란 말이 필요한지 그런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걸 구현한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처음에 what을 얘기하면서 why를 바로 이어서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서 비건이라는 개념을 넣고 싶으면 비건이 무엇인지 식이섬유의 개념을 앞서 넣었죠. 식이섬유가 왜 필요한지 그런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식빵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요소 글루텐 프리, 비건,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겠다라고 what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에 원료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장 규모, 기술 현황 등등의 순서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초안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스토리보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직전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면서 화이트보드에 써놓거나 어디 메모를 해놓고 항목을 바꾸고 추가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써가면은 정말 좋은 사업계획서. 여러분 사업에 정말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